팬데믹을 거치면서 아시안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한인 노년층 역시 일상생활 패턴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새 예산안을 놓고 주지사와 주의회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은 이미 3주 이상 넘긴 상황에서 보석개혁법은 주지사 쪽으로, 주택 공급안은 주의회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뉴욕주 차량국 DMV가 팬데믹 기간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했던 운전자들에게 시력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증이 정지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스,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의 상한선을 설정해 오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맨해튼의 한 델리 가게에서 직원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손님이 근처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역으로 칼부림 공격을 당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34주년을 맞이해 오는 금요일 맨해튼 시프리아니에서 연례 만찬 갈라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 전역에서 아시안을 대상으로 인종차별과 증오범죄 폭력 사건들이 급증하면서 한인 노년층 역시 일상활동이 바뀐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47%의 한인 노인들이 아시안 인종차별의 위협을 느껴 외출을 자제하거나 활동 패턴에 변화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존스 홉킨스 대학 간호대의 한혜라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팬데믹 기간 동안의 한인 시니어들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의하면 23%가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느꼈으며 47%는 일상활동까지 바꿔야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상생활의 변화로는 73%의 응답자가 밖에서 혼자 걷거나 운동하는 것을 피했으며 42%는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했고 41%는 마트, 교회, 학교 등 공공장소를 피했습니다. 33%는 평소에 하던 지역사회 활동 하지 않기, 4%는 병원 가기 기피 등이 꼽혔습니다.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정적인 정신감정 증상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립노화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한혜라 교수팀이 진행한 플랜 100세 시대 뇌건강 지킴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5일까지 약 9개월간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와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공동 협력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175명의 시니어들이 참여했으며 이 중 55%가 워싱턴과 볼티모어 지역, 45%는 뉴욕 거주자였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1세였습니다. 한예라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는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이 전 연령층, 즉 소셜미디어 혹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 외에 노년층에까지 확산돼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서 한인 시니어들을 자주 접하는 의사, 간호사, 가정방문치료사 등 의료인을 통한 개별 연계 방식 외에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시안뿐 아니라 모든 인종에 근거한 차별은 인간의 기본 존엄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종차별을 줄여나가는 다양한 활동 및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top AAPI Hate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아시안 인종차별은 약 9,000건 이상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의 새 예산안 협상에서 캐티 호쿠 주지사와 주의회 간 난항을 겪으면서 이미 협상 시한을 3주 이상 넘겼습니다. 보석개혁법 다음으로 최대 쟁점이었던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의 주택 80만 채 공급안이 민주당 주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주정부와 뉴욕주 의회 간 2023-2024 예산안 협상이 시한을 넘겨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협상 마감일이 추가 연장되면서 첫 협상 시한이었던 4월 1일에서 이미 3주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주의회는 세 번째 협상 연장 마감일이었던 지난 20일 재연장안을 승인해 주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주지사가 제안한 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4%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정부와 주의회는 이번 주 예산안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보석개혁법 수정안을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잠정 합의했지만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80만 채 확대와 차터스쿨 및 보육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면서 다시 난항에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후쿨 주지사는 공공주택 80만 채 확대안은 일단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시키고 합의안을 가능한 조속히 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지사의 주택 공급안에는 뉴욕주 교외 지역에 3년마다 3% 이상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안과 각 카운티의 주택 관련 규정을 주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겨 있으며 이 계획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일 마감 예정이었던 뉴욕주 예산안 처리 기한이 3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진단하면서 지난 10년 만에 가장 최장기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캐시 호컬 주지사가 정시에 예산이 처리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예산 처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석개혁법과 주택 공급 등 주요 문제를 처리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일을 허비해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배출 비용, 뉴욕시 차터스쿨 상한제, 최저임금 시행, MTA 예산 부족 등 여러 중요한 사안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26일 기한인 뉴욕시의 예산안 마감 역시 뉴욕주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제때 논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운전자들에게 시력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이 정지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차량국 DMV는 팬데믹 당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차량국 사무실이 문을 열지 않은 기간에 온라인으로 면허증을 갱신한 운전자들에게 시력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차량국은 갱신일 기준 1년 안에 시력 검사를 별도로 받고 결과를 직접 제출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 하에 면허증 갱신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DMV는 지난 2년 동안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들에게 수차례 통지서를 발송했음에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면허 정지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음을 명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정지 위험에 처한 운전자는 약 1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MV는 웹사이트를 통해 거주지 기준 인근 지역에서 시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결과를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모든 차량국에서 16세 이상이면 이미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일반 운전면허나 연습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시행세칙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뉴욕 거주민 증명 및 신청자 이름과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시해 6점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증빙용으로 허용되는 서류는 신청자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신청자 국가의 총영사관이 발행한 신분증 등은 모두 4점이 부과됩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가스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에 상한선을 설정해 오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한편 전기료 인상 가능성과 공화당의 반대 등을 뛰어넘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환경보호국이 제출한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미국 내 3,400여 개 화력발전소 가운데 20개 정도만 사용하는 탄소 포집 장치의 확산을 유도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미국 내 전력 생산 가운데 화력발전소 비율은 60%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이번 규제는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주장한 탄소 포집장치 사용 의무화에서 후퇴한 것입니다. 문제는 가격 인상과 법적 공방 가능성인데 뉴욕타임즈는 탄소 포집장치가 고가여서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술의 발전으로 가격이 하락했고 IRA의 시행으로 친환경 발전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석탄, 가스, 화력 발전 업계와 공화당의 반발은 거셀 전망입니다. 연방 대법원도 보수 우위 구도로 지난해 대법원은 공화당 주정부 19곳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해 낸 소송에서 의회는 모든 발전소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할 광범위한 권한을 환경보호국에 주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맨하튼의 한 델리에서 직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진 남자가 근처에 있던 손님에게 역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는데 칼을 휘두른 손님의 정당 방위가 인정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게 직원이 파란 후드티를 쓴 남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카운터 위에 카드 리더기를 집어 직원에게 던집니다. 그 후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근처에 다른 손님에게도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손님은 남자에게 팔을 뻗으며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남자가 싸움을 걸어오자 손님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남자를 수차례 찌릅니다. 지난주 뉴욕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의 한 델리 가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드윈 로드리게즈는 델리의 직원에게 시비를 걸어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로드리게즈는 직원이 나가달라고 구태여 부탁함에도 그에게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델리의 직원은 로드리게즈가 가게에 자주 오며 그가 매번 직원들에게 시비를 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로드리게즈는 말싸움 도중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주변의 카드 리더기를 직원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로드리게즈는 분을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너와 싸우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델리의 직원은 시비가 걸린 손님이 싸우고 싶지 않다, 제발 날 내버려 둬라고 말하며 남자를 말렸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손님은 뒷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로드리게즈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로드리게즈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폭행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로드리게즈를 찌른 손님을 수사 중이며 그가 칼을 사용한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34주년을 맞이해 연례만찬 갤러를 개최합니다. 연례만찬의 기금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이지혜 소장과 관계자들은 이번 갈라 홍보와 프로그램 설명 등을 위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다가오는 금요일 저녁 34주년을 축하하는 연례만찬을 개최합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뉴욕, 뉴저지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상담과 교육 외에도 법률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이들은 가정폭력 근절 및 건강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가꾸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뛰어넘다라는 문구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연례만찬은 금요일 오후 6시 맨해튼 시프리아니 42번가에서 열리며 가정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자립에 성공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뉴욕 가정상담소 임원들 외에 에미상 수상자 비비안 리, 엔터테이너 댄 매튜스와 크리스티스 옥션하우스의 전 회장 브룩 헤이즐튼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상담소는 갈라쇼를 진행하며 옥션을 열 예정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라이브 옥션이 있고 사일런트 옥션이 있습니다. 라이브 옥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세 아이템이 있는데요. 저희 갈라의 상징적인 클라이언트들이 직접 사랑과 정성으로 담근 김치 올라올 예정이고요. 그 외에는 6박 7일 마이애미 럭셔리 콘도 숙박권과 그리고 요즘 너무나 핫한 맨하탄의 레스토랑 봄에서 프라이빗 다이닝 체험을 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저희가 선사하고 있고요. 이제 사일런트 옥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다양한 아이템이 올라와 있는데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하이라이트 여러 가지 말씀드리자면 개인 셰프분이 집으로 방문하셔서 아주 특별한 미식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정말 구하기 힘든 샴페인 또는 다이닝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저희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 라플로 인해서 추첨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반클리프 팔찌 또는 미용기기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분의 수상자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캐런 초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텔라 터커, 세 번째로는 너무나 유명하신 반기문 전 UN 총장 분이 계시고요. 이제 캐런 초이랑 스텔라 터커 같은 분들은 지금 뉴욕 금융업계에서 정말로 큰 자리를 매기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분들을 모실 수 있다는 게 큰 영광인데 지금도 앞장서서 여성 이 금융사회에서 자기 임팩트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힘을 쓰시고 계시고 또 후배 양성과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임하시면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지니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단을 만드셔서 계속해서 인권운동과 그리고 젠더 평등에 관심을 써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분을 저희 게스트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연례 만찬 기금은 연간 2,500명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무료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전망입니다. 많은 후원자분들, 한인 단체들, 그리고 트라이스테이트 에리아에 있는 많은 이웃들께서 기부를 해주셔서 저희가 다시 저희 커뮤니티에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희 뉴욕 가정 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34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갈라 준비위원장으로 대신 우리 마크 킴, 데이비드 킴, 그리고 우리 다원 리 위원장님들을 또 모셔서 정말 이번 갈라는 많은 프로그램과 그리고 또 되게 익사이팅한 억션 아이템들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이 없는 더 아름다운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 많은 기금이 필요하다.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많은 이들의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뉴저지 한인회와 뉴욕 총영사관이 협력해 시행 중인 뉴저지 현장 민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3회 실시된 뉴저지 현장 민원실에는 여권 발급 신청, 국적 관련 업무, 가족관계 등록, 영사 확인 등 각종 민원 서비스를 모두 275건 접수 처리했습니다. 또 오는 6월까지 민원실 업무 예약이 꽉 찼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달부터 매월 첫째에서 셋째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뉴저지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순회 영사 업무를 확대해 월 3회씩 실시되는 뉴저지 현장 민원실은 서류 접수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는 추후 처리해 우편으로 회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황현주 뉴저지 한국학교 교장은 1학년에서 11학년 40명의 합창단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백악관 공식 환영식에 초청돼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합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뿌리를 가진 미국 시민이라는 점에서 합창단 아이들은 양국을 모두 상징한다며 또 아이들이 왜 한국말을 배워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국빈 환영 행사에서 유명 가수나 공연단이 아닌 일반 한인이 무대에 오르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한인 2세 합창단을 초청한 것은 이번 양국 정상 간 만남이 한미 동맹 70주년에 맞춰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미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차기 대선 유력 경선 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합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방안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을 만납니다.
주지사 측은 성명을 통해 플로리다와 한국 간의 상품 교역 규모는 13억 달러를 넘어서며 한국은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플로리다의 7번째로 큰 양자 무역 파트너라며 한국은 2022년에 플로리다에서 3억 4,160만 달러 이상을 수입했고 같은 해 플로리다는 한국으로부터 9억 5,100만 달러 이상을 수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26일 한국을 출국해 오는 27일 이스라엘에 입국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독립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20일 기준 뉴욕시 전철 1일 탑승객 수가 400만 2,96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지막으로 400만 명 이상이 하루 동안 전철을 이용한 것은 2020년 3월 12일로 당시 410만 명의 뉴요커가 전철에 탑승했습니다. 비접촉 교통결제 시스템인 옴니를 이용해 전철을 탑승한 사람의 수는 169만 9,914명으로 전체 하루 탑승객 수의 42.5%를 차지했습니다. 옴니를 이용한 건수는 1일 기록 중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과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고 있고 치안 문제를 우려하는 뉴요커들도 많은 가운데 전철 승객 수가 400만 명을 돌파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